스타리아와 같은 그런 큰 공간감도 원하면서 실내에서 다양한 어떤 용도로 장거리를 가는데 편안한 승차감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미니밴을 원하신다 그러면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 적합하죠. 물론 가격이 6,300만원, 또 옵션 몇 가지를 더 집어넣으면 한 6,4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시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을 나는 좀 짊어지면서 그런 거 지불해가면서 이런 걸 얻겠다 그러면 스타리아보다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 더 적합하죠. 장거리 이용으로는 훨씬 더 좋은 승차감과 안락감, 거주성을 제공을 합니다만, 뭐든지 자동차를 선택할 때는 가격 대비 만족도를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덜 지불하면서 공간적인 활용감을 극대화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스타리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4세대로 넘어와서 미니밴으로서의 품질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시에나, 오디세이 이런 일본 그동안 맹위를 떨쳐왔던 명성이 있는 미니밴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합니다. 카니발 하이 리무진의 별명이 연예인들의 미니밴입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3세대까지 연예인들 이렇게 만나서 간혹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동차 카니발 하이 리무진 어때요? 그러면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세대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시에나, 오디세이가 더 좋기는 한데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 장거리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지방 공연이라든지 뭐 이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도 몇백 킬로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누적거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유지 보수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 기간도 길어져야 되고 비용도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카니발로 갈 수밖에 없었다. 3세대까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 비교해서 나쁘진 않은데 뭐 오디세이, 시에나가 더 좋긴 하지. 하지만 내 여건으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세대 하이 리무진에서부터는 이제 품질도 괜히 오디세이, 시에나 살 필요 없어. 이게 더 좋은 거야. 타보고 비교해보니까 더 편해. 2열 좌석이 더 괜찮아. 안락해. 그리고 지방 내려갈 때 너무나 몸이 편하니까 이제 컨디션 조절하기도 좋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3세대 모델까지만 해도 승용을 베이스로 한 미니밴이었는데 약간 승합의 개념처럼 차가 조작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했어요. 이렇게 편안하거나 조작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SUV 정도의 수준까지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렌토, 또 뭐 팰리세이드 뭐 이런 차들을 운전할 때와 큰 차이가 없어요. 단순히 이제 이 차가 워낙에 좀 캐빈이 크고 전장이 길기 때문에 뭐 주차할 때라든지 좁은 공간 빠져나올 때 약간 좀 민감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일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굉장히 제어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주행부조, 고속도로 주행부조를 비롯해서 에이다스 기능들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모니터가 이렇게 두 개로 이어져 있어서 약간 커브드 형태로 해서 운전자가 시인성 좋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의 편의장치 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에어 컨디셔너 패널도 터치 센서이긴 하나 직관적으로 운전자가 버튼 누르기 좋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만 USB 단자를 3개를 놨어요. USB-C를 배치하지 않은 거는 조금 불만스러운데 뭐 A 단자 3개를 통해서 다양한 기기들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옆에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있는 컵홀더도 내건 기능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시원하게 데울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기어 변속하는 그 다이얼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나 또 이 암레스트 구성 좋고요. 이쪽에 수납함 다 괜찮습니다. 가니시 쪽의 구성도 괜찮고요. 또 윈도우 패널 조작이라든지 그 외 대시보드 구성 상당히 그 3세대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 그 다음에 이 센터 터널의 이 알루미늄 트림, 요것도 이 승합으로서는 상당히 독특한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의 가치는 이제 2열 시트에서 나옵니다. 2열 시트가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움직여요. 좌쪽 우쪽으로 움직이면 중앙에 터널이 생겨서 3열로 들어가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3열을 많이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를 안쪽으로 두 시트를 붙여놓고 릴렉스 컴포트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거의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편안한 시트 포지션이 나옵니다. 발받침대도 거의 발을 위로
끝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확장이 되고요. 2열 좌석의 편안한 어떤 구성은 미니밴 중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제 4인승 모델이 더 좋긴 하겠습니다. 4인승 모델은 좀 특수한 모델이니까 7인승을 기반으로 한 미니밴 중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스타리아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타리아는 2열 공간, 이 캐빈룸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카니발보다 넓기 때문에 이 운전석, 동승석 대비 2열 시트의 레그룸이 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시트를 뒤로 빼서 릴렉스 컴포트 시트를 작동을 하고 발받침대를 위로 올려도 한 190cm 되는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앞쪽 시트에 발이 안 닿는데, 지금 제가 181, 신장이 181인데 시트를 가장 뒤로 해놓고 릴렉스 컴포트 시트를 최대한 눕혀놓은 상태에서 발을 쭉 뻗으면 이 동승석에 탔을 때는 이 뒤쪽에 발이 닿습니다. 동승석에 사람이 없고 시트를 앞쪽으로 하게 되면 발이 안 닿는데, 앞쪽 자리에 두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신장 180이 넘어가는 분들은 발이 좀 닿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발이 닿는다 뿐이지 이게 발을 굽혀야 하거나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함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의 착자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헤드레스트의 구조, 장거리를 이용한다. 근데 릴렉스 컴포트 시트를 침대처럼 눕혀놓고 이동을 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간다. 아마 이동 시간 자체가 휴식 시간이 되니까 2열 탑승자에게는 그 이동 시간이 부담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 모델이 3.5 가솔린 모델의 정수성이 꽤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일상 그 시내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하부 쪽으로 오는 소음도 많이 극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지금 1열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특징이 뭐냐면 전장이 길기 때문에, 전장이 긴 미니밴의 경우 뒤쪽에서 울리는 공진음, 그러니까 뒤쪽 서스펜션에서 탑승자가 다 탑승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롤 스테프니스, 이 총중량이 많이 나가는 이 다인승 차들은 공차 상태와 탑승자가 탑승했을 때 상태의 서스펜션의 이 반응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할 때 총중량을 감안해서 롤 스테프니스를 세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차 상태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음새를 칠할 때 이렇게 텅텅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인승, 7인승 이상의 차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오디세이 시에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차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혹 가다가 이음새를 지날 때 이렇게 텅텅 하는 거 보면 카니발 승차감 좋아졌다는데 왜 통통 소리가 나? 이거는 2열 시트, 3열 시트에 사람이 탔을 때의 환경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5명이서 탑승을 해서 시승을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는 도로 이음새라든지 이렇게 공차 상태에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승차감, 그 다음에 정숙성, 뭐 서스펜션의 뭐 반응, 이런 것들이 미니밴으로서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승차감 괜찮아요. 스타리아랑 비교해보면, 스타리아만 타게 되면 스타리아가 이렇게 좋았어 하는데, 두 차를 비교해보면 그래도 승용을 베이스로 한 미니밴이라 확실히 차이는 나는구나. 스타리아보다 훨씬 그래도 안락하고 좀 더 정숙성 면에 있어서 얘가 괜찮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제 다만 이제 공간적인 개방감이라든지 내부 공간 활용성, 뭐 레그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타리아가 훨씬 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고 다인승을 이용했을 때의 만족감은 가격 대비 스타리아가 좀 더 괜찮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6명 대가족이 공간적인 이점을 확보하면서 여유롭게 다니신다 그러면은 스타리아 7인승 모델이 더 적합할 수 있고요. 한 4, 5인 가족 정도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거리용 미니밴이다 그러면 카니발이 더 적합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3,100만 원부터 시작되는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소재를 차별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3,100만 원부터 시작이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소재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에 6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하이 리무진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아쉬운 면이 좀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뭐 아쉽냐면, 위쪽에 루프를 좀 스웨이드로 마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하이 리무진 전 트림에 다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천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재에서 오는 약간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피커 이 그릴도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메탈 소재로 해가지고 이게 크렐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급 오디오, 프리미엄 오디오구나,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이 좀 들게 마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게 이제 3,100만 원부터 시작되는 베이스를 제작이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 마감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뭐 소재라든지 마감에서 뭐 이렇게 놨어, 뭐 이거 형편없는데, 이런 느낌이 들게 보이는 부분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관련해서 크렐 오디오가 14 스피커 방식인데 출력이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스피커 개수를 몇 개 더 늘려서 한 16, 17 스피커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에 이제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서로 주파수 간섭 때문에 출력 좋은 유닛을 집어넣더라도 출력을 다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스피커 세팅을 하면은 그 파형을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중음, 저음, 고음, 파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미니밴이긴 한데 이게 한 2평 정도 될려나요? 아마 2평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뭐 열 몇 개, 12개, 13개, 14개 뭐 이런 것들의 스피커를 통해서 주파수 간섭 없이 이 파형 디자인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각각의 유닛이 출력을 높게 이렇게 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급 오디오들이 자꾸 뭐 15 스피커, 16 스피커, 17 스피커, 이번에 GV60에도 17 스피커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출력이 강하게 걸리게 되면 주파수 간섭이 생기니까 그걸 최소화하면서 공간감, 해상력, 음감, 음압 이런 것들을 다 살리려다 보니까 스피커 개수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 차는. 근데 이거 14 스피커가 적은 스피커 수는 아닌데 진짜 이 프리미엄 사운드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스피커 개수를 한 2-3개 정도 더 늘려서 주로 2열 쪽에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열에 탑승했을 때는 운전석에서 느끼는 것보다 2열에서 느낄 때의 어떤 해상력이나 음압, 공간감 이런 것들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살짝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이리무진인데, 하이리무진이 21.5인치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무선 미러링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만 돼요. 이 아이폰은 국내에서 진짜 아이폰 이용하는데 아이패드, 아이폰은 이게 붙질 않습니다, 무선으로. 그러니까 아이폰 지원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심을 통해서 LTE 모델을 별도로 장착을 해서 독자적으로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스마트 패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거를 스마트폰하고 꼭 연결해서만 쓰니까 이게 무선이 자꾸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전화 오게 되면은 또 이게 별도로 불편하니까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독자적인 OS를 통해서 구동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2열 컴포시트용으로 이제 컵홀더가 뒤에 2개가 있긴 있는데, 그 시트 포지션을 뒤로 옮기면서 시트를 뒤로 눕혔을 때 살짝 사용하는데 좀 불편감이 좀 있습니다. 컵홀더 이용하려면 몸을 일으켜야 되거나 아니면은 3열용 컵홀더를 이용하려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암레스트 쪽이라든지 아니면 시트 쪽에다가 간단하게 컵을 놓을 수 있는 작은 홀더 하나만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좀 반수면 상태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를 짚기 위해서 자세를 바꿔야 되게 되면 편안한 안락감 그 순간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몸을 움직이거나 틀지 않아도 동선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짚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2열 탑승 공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동승석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공기청정기가 1단계에서 소음은 괜찮은데 2단계 소음은 무슨 선풍기 강풍 틀은 것처럼 좀 시끄럽습니다. 요거 좀 저소음 모터로 바꿔주면 안 되나요? 이게 물론 모터 성능이 좋아야 공기청정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모터를 집어넣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알겠는데,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가 꽤 크게 들립니다. 예, 이러면은 편안하게 뒤에서 안락하게 쉬다가도 이 소리 때문에, 우 하는 소리 때문에 거슬려서 혹은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공기 마시는 거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하겠는데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하게 되면 소리가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공기청정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모터는 저소음 모터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성능만 생각한 나머지 소음 쪽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USB 단자 집어넣은 거 좋아요. 좋은데 이걸 USB Type-C로 해놨으면 어땠을까? 요즘 스포티지 새로 나온 모델 2021년서부터 기아가 USB-C 단자를 표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전 2020년까지는 USB-A만 있는 대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